하락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락장은 절대 이렇게 급락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락장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급락은 그냥 조정이에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보통 급락 나온 경우는 급등했고 급락했고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조정 패턴이. 이번에 코로나 때 아시죠? 코로나 때 급락했죠. 그러니까 WDB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때 예상을 했었던 게 WDB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WDB가 오지 않고 V자로 빠졌다. V자 올라서 코스피도 지금 신고가 경신해서 3,200포인트 정도까지 갔고, 나스닥도 신고가 경신해서 엄청 잘 나오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해외 증시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급락, 그러니까 장세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초반에 약조정과 반등과 그 후에 더블딥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도 길게 오거든요. 한 번 뚝 빠졌다고 아 하락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락장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더블딥으로 오고, 더블딥을 엘리어트 파동 이런 관점으로 보면 A파동, B반등, C파동, 그래서 ABC 하락인 거죠. 이게 더블딥이에요.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보통 급락하는 경우는 4파동이 3파동이 급등하는 경우에 4파동이 급락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저 5파동이 나와요. 물론 이게 4파동이 가격 조정으로 급하게 빠져서 이게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상승 수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5파동 상승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이거는 95% 이상 확신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현물 매수 또는 알트 매수를 그동안 못해왔다 하시면 매수할 타임이고, 나는 전체 시드에 내가 전체 시드가 1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내가 한 5억을 매수했다. 나머지 5억 대기 자금을 언제 들어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 거고, 그래서 이 5파동 상승까지만 하더라도, 비트만 하더라도 기대값이 대충 한 50% 나오거든요. 알트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횡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급락 뒤에 급등이 아니고 횡보만 해줘도, 아시죠? 비트 횡보할 때 알트 날뛰는 거.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차트 모르겠어,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식의 하락장은 없어요. 기술적 반등에도 분명히 나오고. 그럼 기술적 반등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물대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 어디가 있냐? 올라가면서 매물대 못 쌓고 올라왔는데, 그 전에 올라갔다가 조정 준 자리 있죠.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하단은 여기에요, 정확하게. 매물대 상단은 여기에요. 매물대 중단이 여기에요. 매물대 중단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매물대 하단까지. 그래봤자 많이 안 빠져요. 진짜 많이 빠져봤자 한 31,000 정도? 피보나치 좀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최악으로 가정을 하고,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찍은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29,00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하단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오다가 3만 중반까지 갔다가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가 가격이 28,000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렇죠? 다음에 떨어지면 한 번 여기서 매수세가, 강반등이 나왔던 건 무섭게 매수에 붙었다는 거거든요. 한 번 매수에 붙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매수가 반드시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 분석이 틀려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절대 그냥 이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회사 자체가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고 치고 회사 대표가 대주주가 작전을 쳐서 매도를 했다, 또는 횡령을 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당한다, 거래 정지가 된다, 이런 거 말고,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이슈 말고는 이렇게 빠진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난번에 매수세가 붙었던 관점을 보더라도 곧 있으면 반등이 나와요. 그 반등의 정확한 가격은 저도 알 수 없는데, 이미 찍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31,000을 찍었을 수도 있고, 많이 빠져야 29,000 선이다. 진짜 많이 빠져 29,000인 거예요. 그래서 현물 관점을 보시면, 아까 여기 32,000 정도 찍었으면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현물은 어차피 좀 물려도 되잖아요. 32,000에 사나 29,000에 사나, 나중에 48,000가 있으면 이때 살 걸. 지금은 29,000이나 8,000 가면 사고 싶죠. 여러분들 아마 2점 후반대,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이 가격을 기다리는 사람 많을 텐데, 지금은 한 10% 차이 나니까 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48K, 48,000달러쯤에서 보죠. 그러면 이때 28K에서 살려다가 못 산 사람은 31K나 2K 그냥 살 걸, 이 생각을 하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32K 정도 왔었으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현물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선물이면 마진콜이, 청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써서 들어가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청산 가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내가 롱 포지션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마진콜 가격을 최소한 29,000 정도까지 셋업을 해두면 안전하다고 저는 나름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롱 타서 올라갈 때까지 쭉 갖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여기가 최후의 가격이에요. 최후의 가격. 이게 틀리면 모든 시나리오가 다 망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분석이 다 틀린 건데, 그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렇게 틀릴 가능성, 이 카운팅이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셀프로 하자고 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틀리려고 하면, 그거 틀리는 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파동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다르게 보실 수 있거든요. 파동 카운팅을. 제가 그 케이스를 다 반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릴 수 있는 케이스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를 2017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은 걸 2만 달러 찍은 거 1파로 보고, 2파동 조정이 삼각수렴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그리고 3파 스타트 점이 여기라고 쳐서, 그러면 이제 메이저 3파가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근데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뭐냐면, 여기를 수렴으로 보셔서 여기가 메이저 2파 조정을 보시려고 하시면, 삼각수렴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부터 끝으로 갈수록 볼륨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비트 스탬프 거래소인데 볼륨이 줄고 있죠. 근데 스탬프 거래소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를 보면 명확한데, 이 삼각수렴 여기라고 치면 볼륨 보세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바이낸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전체 볼륨을 보시면,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 3,000달러 갈 때도 망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볼륨이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란 건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삼각수렴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카운팅도 아까 혹시나 반박할 수 있는 카운팅도 틀렸고, 뭐로 보나 어쨌든, 그리고 뭐로 보나 그렇게 해서 피보나치를 밑에서부터 찍더라도 제일 빠질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이 빠져 27,000이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낮아요. 그나마 좀 높은 가능성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이러면 이제 최대한 맥시멈으로 빠질 수 있는 카운팅이 27,400이다. 27,400. 근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에는 3파동이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3파동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투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이저 1파, 그다음에 2파, 메이저 3파 1파, 메이저 2파까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이견이 없을 거고, 이견은 어디서부터 있을 수 있냐,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성이 된 거다, 한 파동이 완성이 된 거다라고 하면 이게 맥시멈 빠질 수 있는 데가 27,000원인 거죠. 27,000. 그 밑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3파동 되돌림은 618을 지켜주니까, 피거스 618 지점을 지켜주니까. 그러면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27,400인데 일단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파동 카운팅 해보면 이제서야 이제 3에 3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피거스 여기서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29,300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29,300일 가능성이 한 80%, 그다음에 27,000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20%라고 생각을 해요. 현물 관점에서 보면 그래 어쨌든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한 5만 달러 근접까지 가면 2.7에서나 29K에서나 31K에서나 50K쯤에서 밑에 내려다 보면 아 이때쯤이라도 살 거리라는 생각이 반드시 든다니까요. 지금이 매설 자리예요. 4만 달러대가 오퍼였을 가능성?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카운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로그 차트 보시면 더 명확한데 그런 카운팅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31,000을 찍었는데 31,000달러까지 빠졌는데 31,000이 저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더 빠져서 3만 초반 또는 29,000대를 준다고 하면 반드시 현물 매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롱도 들어가,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으로 롱 포지션 다음번에는 잡아볼 만한 가격대예요. 반드시. 왜냐면 매물대 하단이라서 기술적이라도 반등 나오고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하락장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20% 미만이다. 근데 어쨌든 하락장이 열리건 앞으로 상승이 열리건 여기는 반등선이에요.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면 반드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31,000 밑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매수를 하시기를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뭐 투자는 본인 자유니까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번 더 이 자리 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트레이딩할 때 중요한 건 볼륨을 보셔야 돼요. 볼륨이 터졌다는 거는 여기 보세요. 볼륨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여기서 많이, 그러니까 판 사람도 많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볼륨이 터진 자리는 보통 지켜줘요.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지켜서 반등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거나 바닥 나와봤자 2.29K 정도, 29K 정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뭐 사람마다 질문이 다른데 뭐 성상가 3800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34,000 정도 어떻게 해야 만약 되나요? 투자나 악재가 나올 경우 큰 조정 없이 상승한 만큼 스카락으로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죠. 항상 모든 건 차트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차트대로 보면 여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저도 모르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을 담보하냐, 제가 얘기했죠. 80%라는 거. 80%라는 건 어떻게 내는 통계냐.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매매되면서 악재가 한두 번이었어요. 악재가 있을 때마다 맥시멈 빠졌었던 가격대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거래소, 중국 정부에서 다 주재 중국 거래소를 전부 다 닫았다라든가. 해도 이슈는 옛날에도 더 많지. 이것보다 심각한 이슈가 많았죠. 그때에도 지켜줄 건 지켜줬다는 거죠. 아니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리플처럼 상패당할 위험이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차트 뭐 매물되고 뭐고 상패당하는데 누가 사겠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직하라고 했죠.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테더 이슈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는 거기까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랑 테더 펀더멘탈이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테더 마켓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마켓이긴 하지만 테더 마켓에 테더로 안 사면 괜찮지 않아요? 꼭 USDT로 사야 돼요. BUSD로 사도 되고 아니 USDC로 사도 되고 아니 원화로 사도 되고 JPY로 사도 되고 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근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 악재로 조정 뭐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반대로 테더 이슈에서 폭락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그때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모든 투자 대상은 다 똑같아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멀쩡한데 A 회사는 멀쩡한데 B 회사 문제 때문에 전체 증시가 빠졌어. 그렇죠. 모든 건 경쟁 유기적이니까. 코스피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A그룹, B그룹밖에 없다고 쳐요. B그룹이 상패가 당하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A주가도 하락하겠지만 A의 펀더멘탈 문제 없다고. 올해 영업이 잘 냈고 내년도 영업이 잘 낼 거야. 그러면 이 앞으로 좋은 더 성장 가도를 달릴 조직이 손절하거나 홀딩하고 있던 거를 뭐 버리.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차트 요새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 정확히 안 했다가 지금 이제 방송 키면서 분석을 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 거고 제 방송 꾸준히 못 보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단순히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1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파동을 찍을 때 첫 파동이 이렇게 5파동을 카운팅해도 1파동이 되고요. 이렇게 봐도 1파동이 되긴 되거든요. 이 앞을 리딩 다이고날로 카운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1파를 여기까지 보느냐 여기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파동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최소로 봤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파동을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지금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가 된 거고 그럼 앞에 하나 더 있죠. 그럼 1, 2, 3, 4, 5 그러니까 조정 상승 두 번 남은 거예요. 상승이. 그렇지 않고 1파동 여기까지 보면 상승이 한 번 남은 거고. 어쨌든 두 번의 상승이, 그러니까 두 번의 조정이, 뭐라고 해야지, 한 번 상승, 한 번 조정, 재상승이 남았냐 아니면 한 번 상승이 남았냐 이거의 차이긴 한데 그거는 뭐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올라갈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 물어보나? 일단 파동 관점에서도 그렇고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 볼륨 관점에서도 그렇고 급등뒤에 급락이 나온 건 제가 뭐라 했죠? 매매 패턴상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매 패턴상으로 그렇고 이렇게 그냥 파동을 모르더라도 한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복귀 안 하냐고.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해서 복귀할 게 없습니다. 가입 대 이후로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단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애니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만약 3파동 이전부 완료되면 이번 4파동은 단기간 큰 가격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잠깐만요. 애니콜님이 만약 3파동 이전부 완료되면 뭐지? 하여튼 3파동이 완료되면 이번 4파동은 단기간 큰 가격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어쨌든 이제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무슨 게 뭐가 있냐면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알터네이션이라고 해서 교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할 때 이렇게 세 번의 상승과 두 번의 조정 구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앞선 파동 여기 2파동이라고 하고 4파동이라고 하는데 1, 2, 3, 4거든요. 2파동에서 급락과 같은 가격 조정이 나오면 4파동에서는 삼각수렴 같은 횡보 조정 또는 시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횡보 조정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급락하고 V자 반등이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조정 형태와 여기의 조정 형태가 서로 다를 확률이 높다. 여기가 가격이 급락했으면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조정이 오고 여기서 시간 조정이었으면 여기는 가격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 교대의 원칙인데 원칙이라기보다는 확률이 높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파동을 여기까지로 만약에 보는 케이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첫 파동이 이렇게 1파동이 나왔고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구나. 아니다 미안해요. 이 말은 잊어주세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급등하면 급락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급락 조정하고 V자로 다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급락했지만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그러니까 파동에 따라서 여기까지를 1파동을 보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 2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는 건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조정이 나올 차례가 맞아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5파동이 이 상태로 V자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파동을 여기까지 보면 이게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보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1파동을 여기까지로 보느냐 여기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정 형태가 삼각수렴이 나오느냐 또는 V자 반등이 나오느냐 다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다음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바로 또 상승하느냐 아니냐가 한 파동이 더 남았냐 아니냐의 차이니까 요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만약에 파동 이론을 모른다고 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가 못 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읽어보시고 제 옛날 과거 방송 좀 최근 방송이라도 12월 11월 방송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파동 이론을 빼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한 번도 없는 그냥 급등 장세였는데 보통 이게 하락장으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올랐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보통은 이게 첫 조정이에요. 올라가다 첫 조정이기 때문에 첫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런 상승 관점이 남아있고 혹시나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고 지난번 매수세가 많이 붙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하락이 나오지 이대로는 이렇게 안 빠져요. 그렇게 봐서도 매수 관점 있는 구간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셨을 때 볼륨이 많이 늘었죠. 매수가 붙고 있다는 거거든요. 볼륨이 터진 자리는 지켜줘요. 매수가 붙었던 자리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 즈음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상승은 적어도 4만 중후반은 갈 거예요. 4만 중후반. 그러니까 하나로는 5천만 넘기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고 하면 알트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알트는 더 올라갈 거니까 좋을 거고 만약에 비트가 V자로 올라오면 알트는 생각보다 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트 눈치 보느라. 장기적으로 얼마 보냐고요? 장기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7만 달러 정도까지 가 있지 않을까? 2, 3년 안에 7만 달러 정도까지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강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주가 맞은 거래고 선물 거래해서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 이제 출금을 하겠죠. 출금을 하면 뭐 그래서 뭐 보통 한 1억 아니면 보통 한 2억 출금하니까 1억 출금했다고 가정하면 1억 출금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투자를 한 70% 정도는 최소해요. 그러니까 재투자라는 거는 뭐 주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주 수익원이 이거예요. 선물이나 맞은 거래해서 트레이딩해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고 1억 번 거를 주식이건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선물로 다시 재매수를 하고 30%는 제 대기자금을 가지고 있죠. 10만 달러 안 보냐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허황되게 말씀드리는 건 싫어하고 최소한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한 7만 달러까지는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웃기지만 유튜브가 취미인 거고 이게 생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을 때만 방송을 키기 때문에 방송하는 요일이나 방송을 하는 시간 같은 건 안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방송하기 한 2, 3분 전에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방송 알람 받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알람을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을 켜두시거나 이제 알트나 비트 현물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진짜 지금은 좀 더 떨어져 상관없어. 29,000까지 빠져도 상관없어요. 열어두고 매수하세요. 아니 한 10% 물리면 어때? 10%도 아니야 27,000이면 31,000에 물려서 10%면 3,100달러죠. 그럼 27,900이잖아요 10%가 5%밖에 안 물리네. 많이 물려야 5% 물릴 거예요. 내가 매수를 정해한 건 아닌데 제 주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발트 사도 되냐고요? 아니요. 자발트는 사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타이밍이 있어요. 비트가 오르면 라지캡부터 올라요. 라지캡, 미들캡, 그다음에 스몰캡이 올라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오르는데 소형주가 자발트죠. 이 순서대로 올라요. 비트가 오르면 이게 먼저 회복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먼저 회복될 거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이걸 사서 얘네들이 오르면 오르다가 얘네들이 못 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횡보를 한다고요. 그럼 이걸 팔고 여기로 갈아타는 거예요. 미들캡으로. 얘네 올라요. 올라다가 많이 오르 팔고 얘네를 사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조정이 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라지캡을 사야 돼요.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담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동통 계란타님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시드로 하시고 시드가 적어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손절 제때하고 매수 제때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